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베이스 한정판 RG 유니콘 건담 파이널 배틀 버전 스페셜 코팅. 티타늄 피니쉬 아닙니다. 스페셜 코팅입니다. 티타늄 피니쉬 품으로 만든 스페셜 코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티타늄 피니쉬가 왜 티타늄 피니쉬냐 라고 하면은 걔는 진짜로 코팅할 때부터 티타늄을 넣고 해요. 근데 얘가 티타늄 피니쉬가 아니라는 거는 얘는 티타늄은 빠졌다. 티타늄은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발매는 23년 7월 29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무려 11,600엔. 그렇게 하면 국내 정가는 얼마다? 139,200원. 전신 코팅이라고는 하지만 비싸긴 겁나 비쌉니다. 들어있는 거는 그린 프레임의 유니콘 본체라든가 실드 판넬 3개라든가 그걸 전시하기 위한 스탠드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실드 판넬 전시는 또 어떻게 할지 기대가 살짝 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 유니콘 건담 구성은 다 들어가 있죠. 교체용 손부터 블레이드 안테나, 매그넘 바주카 실드 등등등. 근데 프라머 유니콘 건담에 들어있었던 빔 게틀링, 실드 2개 더, 본체 장착용 조인트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스페셜 코팅이 되면서, 그리고 파이널 배틀 버전이 되면서 추가된 게 오른쪽에 있는 스탠드입니다. 근데 이 스탠드가 너무 낯익은 거예요. 좀 낯익은 게 아니라 이상한데 해가지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HGUC 프라머 유니콘에 들어있었던 스탠드입니다. 그렇습니다. HGUC 프라모 유니콘 건담 런너, 여기서 딱 이 스탠드만큼만 사용을 하고 나머진 정크입니다. HG 때 사용을 했던 실드 일부 파츠라든가 아니면 HG의 실드 판넬을 스탠드에 올리기 위한 조인트 있죠. 얘도 정크예요. 그래서 나머지만 쓰고 딱 이 부분은 필요 없다. 아니 그러면은 RG의 실드 판넬을 어떻게 띄우지? 여기에 신규 파츠 HGUC용 스탠드에다가 올리기 위한 RG용 조인트입니다. 실드 판넬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프레임을 끼우거든요. 거기에 이 조인트를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방금 본 스탠드에다가 끼울 수 있는 구멍. 근데 이 구멍이 되게 애매합니다. 이거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각도 틀어지지 말라고 요 조인트가 한쪽이 깎여있는 형태거든요. 이제 깔끔한 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양을 이 조인트마저 그대로 씁니다. 이게 규격은 3mm인데 이 깎여있는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3mm 스탠드에 못 올려요, 이거를.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는 3mm 스탠드 가져와 봤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여기 포함되어 있는 스탠드 전용 조인트예요. 이 스탠드 이외에는 실드 판넬을 올릴 수 없다. 대신에 실드 판넬 3개를 합쳐주는 조인트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처럼 모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HG 때 쓰던 그거 똑같이 또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원형 3mm입니다. 여기에 실드 판넬을 끼우는 건 또 한쪽이 깎여있는 형태인데 이 조인트 자체는 끼울 때 이 스탠드 앞쪽에 있는 이 원형 조인트에 3mm 조인트에 끼우기 때문에 단독 전시가 안 되지 3개를 합치면 다른 스탠드에도 끼울 수 있다.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가 완전 신규 구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프라머 유니콘 때도 다 들어있던 것들이지만은 여기에 습식 데칼 짜란! RG 유니콘에 들어갈 마킹들이 전부 다 습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리얼리스틱 데칼, 그러니까 메탈릭 마저. 그래서 안 그래도 블레이드 안테나 금색 스티커 쓰는데 이걸 습식으로 넣어주는 바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그냥 RG 유니콘 건담 스티커를 따로 샀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금색이 훨씬 빛나거든요. 색깔도 훨씬 진하고 훨씬 빛나서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 리얼리스틱 이거 메탈릭 스티커만이라도 그냥 단독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지금 유니콘 눈 같은 경우도 다 습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붙이고 있자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티커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일반 RG 유니콘 매뉴얼 요거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 추가 매뉴얼, 그리고 추가 런너들 이렇게 더 그려주는 걸로 해서 매뉴얼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그 외에는 익히 잘 알고 있는 파츠들이죠. 라기에는 앞선 것도 솔직히 익히 알고 있는 파츠긴 한데 빔사벨 이펙트 2개, 빔 매그넘, 여기도 센서 부분에는 리얼리스틱 데칼 스티커 붙이게 되어 있죠. 근데 요것도 원래는 습식이다. 기믹 자체도 그립 접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연장시켜서 에너지팩 교체를 해준다던가 기본 기믹들은 다 들어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그 외에 백팩에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 그나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메탈릭 컬러가 되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기존 RG랑 비교했을 때 색깔 비슷한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이제 메탈릭 컬러가 아니었거든요. 일반판은. 스페셜 코팅에서는 메탈릭 사출이 됐다.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 역시 뭐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다 뿐이지 기믹이라든가 이런 신축 기믹, 그립 접혀 있는 거, 탄창 교체 뭐 이런 것도 기존에 있던 기믹들이죠. 수납용 조인트까지. 그리고 실드 3개. 그래도 뭐 스페셜 코팅된 실드니까 또 한번 봐야겠죠. 물론 프레임은 그린 프레임 들어가 있고요. 스페셜 코팅이라 겉이 반딱반딱합니다. 반사도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페셜 코팅이긴 해도 느낌은 티타늄 피니쉬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엣지 부분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실버 맥기 코팅이 되어 있고 겉에다가 이제 화이트를 올려놓은 거라 이런 모서리나 꺾여 있는 부분들이 약간 티타늄 피니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패널 라인들도 보면은 약간 은색이 보인다는 거, 요런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겉부분에 각져 있는 부분도 비슷하죠. 딱 이 실선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 따로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은색으로 빛나고 있는 부분들 보이죠. 기믹 자체는 기존과 똑같겠죠. 당연히 이렇게 프레임 펼쳐주고 연장시켜주면은 이제 아이필드가 내장되어 있는 속이 드러납니다. 내부 자체도 기존 유니콘과 같지만은 사용하는 조인트는 이제 프라모 유니콘 때 사용하던 조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쉴드 판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인트를 쓰는 거죠. 덕분에 일반 유니콘 때 쓰던 실드 조인트는 정크로 남게 됩니다. 3개나 남아요. 그렇다는 건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도 상관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빔 게틀링 한 쌍, 총 3쌍 들어있죠. 그러니까 빔 게틀링만 6개 들어있죠. 기본적으로는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펼쳐서 혼자 쥘 수도 있고 센서랑 그립 부분 다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게틀링 자체도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사출색이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판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 색깔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메탈릭 사출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믹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뒷부분 조인트를 이어준 상태에서 양옆을 고정해줄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를 끼워주고 이 겉에 가서 이제 쉴드를 끼우는 거죠. 이렇게 쉴드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어색하니까 슬라이드로 내려주고 그리고 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슬라이드식으로 고정이 되는 형태였죠. 물론 팔에 끼워줄 때는 이 조인트를 쓸 거지만 이걸 빼고 아까 봤던 쉴드 판넬용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이 뒤쪽에다가 껴주면 이렇게 하면은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구멍이 생성되죠. 그래서 빔 게틀링용 조인트도 총 3개 들어가 있고 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는 2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개를 팔에 장착하고 나면 하나는 백팩으로 가야 되는데 백팩용 조인트 없습니다. 야 이거 좀 골 때리더라고요. 아니 2개를 팔에 달아주고 나면 하나가 놓을 텐데 몸에 장착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쩌면 큰 그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반판 프라모 유니콘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백팩에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가 2개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 떼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코팅을 사실 정도면은 일반판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아 그럼 여기서 하나 남으니까 갖다 쓰세요. 뭐 무튼 마침 뭐 있겠다. 저는 해보긴 할 겁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 파이널 벨트 버전에는 백팩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는 없다. 그 외에는 유니콘 기본 구성이었죠. 편손 한 세트, 손등은 코팅, 그리고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블레이드 안테나 고정형들, 펼친 거, 접은 거, 그리고 144분의 1 스케일의 버나지 링크스. 요즘은 이런 사람 피규어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럼 RG 유니콘 스페셜 코팅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 봐야겠죠. 대신에 오늘은 가동이나 이런 것보다도 외형 위주의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판과 비교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그냥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좀 유광인가? 그냥 광택이 좀 있네 같은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치만은 자세히 보면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 느낌이 다르겠죠. 일반판과의 비교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빠밤. 자 프라모 유니콘 소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둘 다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니콘 아니겠습니까? 스페셜 코팅 쪽이 아무래도 겉에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 또는 이제 코팅을 살짝 빛 반사가 시작되면 또 이럴 때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확실히 코팅판 쪽이 매끈하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그냥 생 하얀색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겉에 은색이 깔려있는 게,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게 또 꽤 이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티타늄 피니쉬 풍이다 보니까 패널 라인 쪽에서 좀 은색으로 빛나는 것도 살짝 있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 부분 보면은 여기도 엣지 부분은 살짝 은색으로 빛나고 있는, 밑색인 은색이 올라오는 게 살짝 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티타늄 피니쉬라고 오해하기 쉽지만은 이거는 스페셜 코팅이라는 거, 티타늄 피니쉬와는 다르다. 느낌만 비슷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바디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패널 라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들,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이 각진 부분이나 구석 부분들은 살짝 은색으로 빛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티타늄 피니쉬만큼 이렇게 막 빛나는 것 같진 않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파츠에 신너가 묻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파츠에 하얀색 코팅 부분이 벗겨졌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은 실버 맥기 코팅이 되어 있어요. 겉에다가 하얀색이 올라가 있는 건데 이게 의외로 티타늄 피니쉬만큼 이 은색이 빛나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경계선 같은 게 티타늄 피니쉬만큼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티타늄 피니쉬 풍 스페셜 코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백팩은 이제 투톤 컬러의 외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탈릭 컬러로 사출된 외장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살짝 각진 부분들에는 다 이제 은색으로 살짝 빛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봐도 마찬가지죠. 멋들어지게 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약간 신경 쓰일 만한 거는 런너 상태일 때 좀 옆으로 또는 구석진 부분들? 가만 보면 이 손목 외장의 코팅 상태가 살짝 다릅니다. 이제 지금 화면상의 왼쪽에 있는 이 오른팔 쪽이 겉에 있는 흰색이 살짝 옅어요. 지금 왼쪽 손목은 진하죠. 이 게이트 주변. 근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살짝 옅어요. 이거 예전에 그 골드 코팅 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게 런너 상태일 때 옆에 또는 구석진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옅을 수 있다. 뭐 그게 아니라도 팔 자체에 이런 코팅된 부분들 굉장히 멋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각이 다 진짜 정확하게 진 부분들, 은색으로 빛나는 테두리가 아주 이쁩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언더게이트였던 부분인데 은색이 되게 각진 부분으로 고이는 바람에 면 부분에 빈 공간이 생겨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골반 역시 코팅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패널 라인 부분들이 더 강조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티타늄 피니쉬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느껴지기도 하고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 뒤쪽 스커트 역시나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RG 유니콘 자체가 외장에는 적극적으로 언더게이트를 써가지고 게이트 자국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덕분인지 외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간혹 이제 게이트 자국이 드러나는 게 이런 콕피트 해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게이트가 밖에 있기 때문에 자국이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죠. 다리 같은 경우도 이런 엣지 부분들에 은색으로 빛나고 있는 살짝 드러난 은색과 바깥쪽도 이렇게 패널 라인 꽤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도 색깔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다리 옆쪽에 라인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는 재미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릎 앞쪽 라인, 여기 엣지, 여기가 참 이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발 부분도 다 이렇게 발목과 함께 쫙 이렇게 외장들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코팅이 뭔가 은색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도 그럴 게 아까 좀 떨어져서 보면은 엄청 큰 차이는 안 느껴지거든요. 물론 티타늄 피니쉬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큰 구분 안 되긴 하지만 얘는 흰색이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리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 많아서 멋지지만은 중간중간 먹선 넣으면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 들기도 해서 스페셜 코팅 좋기는 한데 역시 흰색이 너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가동은 RG 유니콘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보지 않고 팁! 항상 RG 유니콘 하면 달고 나오는 부분 하나 있죠. 어깨 부러졌어요 라든가 그런 거 그거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레임을 좀 볼 거기 때문에 어깨 외장 벗기고 팔 부분도 살짝 이렇게 벗겨 놓을게요.
자, 가장 많이 부러지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이제 어깨,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과 그리고 팔을 돌리는 부분.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은 여기는 특별히 파손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특히나 이 아래쪽이 가장 많이 들려오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 원칙, 관절은 길게 잡지 않을 것. 가능한 관절은 짧게 잡아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짧게 잡아야.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이런 통짜 파츠, 통짜 프레임은 조립 전에 한번 풀어줘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 짧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려봐야 합니다. 이렇게 돌려봐야 합니다. 처음 돌릴 때 되게 뻑뻑할 거예요. 엄청 뻑뻑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RG 유니콘 어깨 조립할 때 뭐 실리콘 브리스 같은 거 쓰면 좋아요 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통짜 프레임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가만히 손끝의 감각을 느껴보면 돌아갈 때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직전에 갑자기 덜컥하면서 들어가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가 정확하게 원이 아니에요. 애매하게 타원형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은 가동하기 전 제자리에서 약 90도 정도 관절을 돌려놓고 하루 정도 그냥 이러고 두세요. 그냥 조여져 있던 그 애매한 타원형을 늘리는 거죠, 강제로. 그리고 실리콘 브리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관절이 과도하게 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관절들을 일부 꺾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뭐 조립할 때까지, 조립하는 동안 쭉 이렇게 두셔도 괜찮고, 하루 정도 더 두면은 저 충분히 풀렸어요. 이미 충분히 풀려서 그렇게 안 해도 굉장히 편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팔 회전부 있잖아요. 팔 회전부. 이렇게 팔에 회전하는 부분은 이 위에 있는 관절입니다. 근데 간혹 이 아래에 있는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글을 보기도 해요. 근데 이 아래에는 돌아가는 관절이 아닙니다. 이거 아래는 아예 사각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위에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가 돌아가는 거지 밑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니콘 조립이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팁 맞춰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보자니 아까우니까 가동 잠깐 볼까요? 일단 목관절 볼 조인트입니다. 근데 숙이고 드는 거는 미묘하게 불편하긴 해요. 숙이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드는 게 아무래도 좀 적은 편이죠. 돌아갈 때도 이제 외장과 목 주변에 외장이 간섭이 살짝 있으니까 돌릴 땐 조심하시길 바라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통짜 프레임 이야기했죠? 해서 팔 드는 부분 짧게 잡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 부분 이제 편하게 옆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회전하는 부분 역시 잘 돌아가고요. 팔꿈치 이중 관절이죠. 완전 굽혀지는 그런 팔을 볼 수 있고, 허리 같은 경우는 축관절 편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걸리는 건 없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숙이고 들고 하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윙도 가능합니다. 골반 쪽에서 이제 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스윙할 수 있고요. 고관절은 기본적으로 스쿼트 많이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 많이 되고요. 앞으로 드는 거 편하게 들어지고, 옆으로 드는 거 언제나 길게 잡았을 때는 허벅지가 흔들흔들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들 때도 짧게 잡고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관절은 짧게 잡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축이동 기믹 있으니까 골반이 이렇게 축이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다리 앞으로 드는 거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쭉쭉쭉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 발목 같은 경우도 축을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발목을 펴고 굽히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무릎 꿇기 생각보다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관절 축이동 기믹 다 쓰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유니콘 모드에서 이제 무장을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먼저 팔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팔에 먼저 끼워줍니다. 이게 게틀링에 끼우고 하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인트를 먼저 끼웠으면은 다음 쉴드 판넬 가지고 와서 위에서부터 슬라이드로 끼워줍니다. 깔끔하게 팔에 장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쉴드 판넬 하나를 등에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할 거다? 프라모 유니콘에서 백팩 조인트, 그리고 백팩에 달기 위한 이 게틀링 조인트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딱 프라모 유니콘에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 겁니다. 이제 어차피 남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교체를 해줄게요. 이게 프레임이 모양이 좀 달라요. 이 백팩용 조인트가 이렇게 빼서 백팩에 끼울 수 있는 요 전용 조인트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걸 껴줄 겁니다. 얘를 끼고
그리고 백팩에 끼울 조인트도 이제 백팩에 낀 다음에 게틀링을 가져와서 이제 껴주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드. 예전에 프라모 유니콘 샀을 때 조인트가 한 세트가 남길래 그냥 둔 보람이 있네요. 다행이에요. 그냥 두길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실드 판넬 3개 수납 완료. 자, 그래서 간단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팔에 장착한 채로 빈 게틀링을 사용하는 모습 완성. 곧장 디스트로이 모드로 가볼까요? 디스트로이 모드로 변신할 때는 일단 어깨 외장 벗기고 백팩 빼주고 머리 빼주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처음 RG 유니콘 만들었을 때는 어깨 결합을 한 상태에서 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깨 위쪽을 들어 올린 다음에 뒤에서부터 살짝 힘줘서 눌러서 이렇게 어깨를 접는 방법. 이게 결합한 상태에선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어깨 모양 만들어줍니다. 진짜 이렇게 심하게 꺾으면은 이렇게까지 완전히 프레임이 꺾이기 때문에 적당히만.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깨를 들고 힘줘서 접고 바깥쪽 돌리고 끝부분 결합해주고 백팩도 빔사벨을 들고 돌리고 들던 거 다 들고 반대쪽 마찬가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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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를 펴고 위에 거 펴고 그리고 발 뒤꿈치를 펴주고 쫙 펴주고 발 앞부분 살짝 접고 발등 외장을 위로 들어 올려준 다음 발 옆에 있던 외장을 밑으로 내리고 앞에 있던 걸 들고 이때 좌우 외장이 잘 빠지니까 한 번 더 뺐다 꼈다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 좌우에 있는 프레임 손톱걸이가 있으니까 편하게 펴주고 발목을 늘리고 락을 걸어주고 무릎 앞쪽 외장을 편 상태에서 종아리 외장 들고 뒤로 당겨주면 무릎 프레임이 전개되면서 무릎 위에 있던 외장도 밀어 올려주죠. 그리고서 펼쳤던 외장을 덮어줍니다. 허벅지 바깥쪽 외장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허벅지 연장하고 덮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발꿈치 펴고 앞에 펴고 내리고 반대쪽 내리고 앞에 들고 발등 외장 들고 프레임 펴고 발목 연장하고 덮고 무릎 펴고 종아리 당기고 무릎 닫아주고 허벅지 열고 슬라이드 닫고 변신 뭐 금방 하죠? 스커트 앞쪽 거 바깥으로 슬라이드 좌우 슬라이드 가운데 거 아래 거 펴고 위에 거 펴고 사이드 스커트 전개 뒤쪽 스커트 전개 허리에 고정 풀어주고 허리를 들어 올려서 연장하고 락 걸어주고 양팔을 잡아당기면 이제 가슴이 펼쳐지고요. 펼친 상태에서 살짝 더 만져서 끝까지 펼쳐준 뒤에 어깨 파츠 전개 가슴 해치 오픈 본체 마지막으로 손목 외장을 들고 팔의 바깥쪽을 먼저 빼주고 손목을 연장하고 다시 덮어주고 반대쪽 마찬가지 손목 외장을 열고 바깥쪽을 먼저 당겨주고 손목을 연장하고 덮고 머리를 가지고 와서 좌우 외장을 벗기고 프레임을 열고 얼굴을 밑으로 빼고 뒤집어서 다시 결합하고 프레임을 덮고 외장을 돌려서 뾰족한 게 앞에 오도록 해서 결합 블레이드 안테나 전개 빠밤 다음에 이제 빼놓은 것들 다 장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깨도 끼고 머리 장착 빠밤 자 이렇게 디스트로이 모드 완성 뭐 여기에 쉴드도 한다 그럼 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프레임 먼저 펼치고 외장 펼치고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역시 디스트로이 모드가 유니콘 건담의 진짜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역시 멋있거든요. 디스트로이 모드가 역시 거기에 스페셜 코팅이다 보니까 외장도 반딱반딱하니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일반 버전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짜잔 프레임 컬러는 같네요. 네, 같은 초록색을 사용하고 있네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히 달라진 건 없네요. 기왕에 스페셜 코팅으로 해줬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거 있었으면 했어요. 클리어 파츠 입자 넣어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그래도 뭐 스페셜 코팅만의 매력이 충분히 느껴지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봤을 때도 이 특유의 코팅만의 이 스타일의 이 티타늄 피니쉬 스타일의 코팅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네요. 물론 뭐 티타늄 피니쉬는 아니지만
여기에 빨간 색깔의 일반 버전 유니콘까지 같이 넣어봤습니다. 사실상 스페셜 코팅의 외장만 이쪽으로 옮기면 빨간 색깔 프레임의 스페셜 코팅이 완성되잖아요. 유니콘을 여러 개 산다 그럼 또 해볼만 할지도? 아 근데 디스트로이 모드 하고 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아니 최종 결전 버전이잖아요. 그러면은 편손으로 손날 형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수손? 신한주 팔 막 내려치고 찍고 막 그랬는데 그 손 더 넣어줬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포즈를 좀 취해봅시다. 디스트로이 모드 상태에서도 쉴드를 팔에 한번 장착해볼까요? 이것도 꽤 멋질 것 같긴 하거든요. 팔에 장착, 백팩에도 장착. 사실 디스트로이 모드가 돼도 백팩에 있는 거는 쉴드 안 펴죠 원래는. 하지만 전 펼 겁니다. 짜란. 뭐 나쁘진 않네요. 디스트로이 모드 상태에서도 뭐 쉴드 다 수납했을 때도 이것도 꽤 멋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공간적인 압박 때문에 쉴드 판대를 별도 전시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탠드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스탠드용 조인트를 껴줄 건데, 지금 우리가 백팩에 끼운 프레임은 바꿨잖아요. 이 백팩용으로. 그럼 이것도 멀쩡하게 조인트가 잘 끼워질까 싶어서 한번 끼워봤어요. 마침 구멍은 있더라고요. 구멍은 있어서 끼울 수 있는데 끼워봤더니 좀 헐겁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헐거워요. 그래도 전시했을 때 막 빠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흔들리긴 하지만 이렇게 전시해줄 수는 있네요. 자, 먼저 가라 판멜 하고 있는 것 같은 포즈로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산계하고 있는 쉴드 판넬들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같은 방향으로 사격하고 있는 분위기, 뒤에서는 빈 매그넘으로 사격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전시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제일 제가 불편한 게 높낮이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이거 그냥 정말 90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둘 수만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스탠드를 더 높게 띄우기도 애매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럼 다음은 쉴드 3개를 합쳐볼 시간이죠. 이렇게 조인트 째로 빼주고, 근데 이거 백팩 조인트는 이건 헐거우니까 다시 바꾸긴 해야겠네요. 지금 이거는 헐거우면은 툭 하고 떨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옆으로 눕힐 거라 결국은 바꿔주긴 하네요.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운 상태에서 모양에 맞춰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애초에 각도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쉴드의 프레임들끼리 안 겹치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친구들 이거 슬라이드 할 수 있었잖아요.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조금씩만 모아주세요. 그래야 이쁘게 모이거든요. 딱 그냥 쉽게 말하면은 끝까지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쉴드끼리 부딪히지도 않고 딱 맞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프레임이 없는 부분들, 얘들은 접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쪽만 딱 이렇게 프레임이 슬쩍 모이게끔 딱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해서 뒤쪽은 3mm 조인트이기 때문에 가운데 끼워도 되고요. 이 주변에 다른 데 끼워도 됩니다. 이게 편한 데다가 껴주면 돼요. 근데 이제 3mm 조인트면은 굳이 얘를 이용할 필요는 없죠. 얘도 90도 정확한데 각도를 더 주고 싶으니까 다른 스탠드를 사용을 할게요, 저는. 자, 이렇게 쉴드를 앞에 내세운 상태에서 뒤에서 유니콘을 사격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3mm 조인트가 됐으니까 편안하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다른 스탠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포즈가, 그리고 더 다양한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다른 각도로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앞을 막아주면서 슬쩍 유니콘 총구만 나와서 이렇게 사격하는 이런 느낌도 괜찮죠. 그리고 최종 결전 유니콘 하면 또 이 포즈죠. 콜로니 레이저를 막는 바로 그 포즈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건담 베이스 한정판 RG 유니콘 건담 파이널 배틀 버전 스페셜 코팅 리뷰를 해봤습니다. 코팅 뭐 이쁘고요. 느낌은 티타늄 피니시지만은 실제로 티타늄 피니시는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기는 해요. 뭔가 그 반짝임이랄까 이게 약간 부족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전신 코팅에 이쁘기는 하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은 참 좋았다. 대신에 코팅판인 건 좋은데 모든 기존 스티커를 전부 다 습식 데칼로 넣어주다 보니까 블레이드한테나 금색마저 습식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성은 조금 미묘하지 않나.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메탈릭 부분만 따로 스티커를 넣어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뭐 습식 뭐 못할 거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유니콘 건담은 좋아하는데 습식 데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끔 웹판정이라든가 건담 베이스 한정판에서 그런 애들 있단 말이죠. 색깔 재현을 위해서 전체를 다 데칼로 습식 데칼로 덮어버리는 애들. 딱 지금 유니콘 블레이드 안테나가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데칼 조심하셔야 돼요. 반다이 데칼은 지금 테두리에 여백이 있거든요. 이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 여백을 잘라줘야 깔끔하게 붙을 겁니다. 원래 데칼 사이즈 자체가 이 블레이드 안테나 공간에 딱 맞게 색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테두리가 있으면은 테두리가 붕 뜰 거예요. 소프터로 누르자니까 되게 번거로울 거고 차라리 여백을 자르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외에 가격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11,600엔 솔직히 엄청 비쌉니다. 이걸 안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 근데 이쁘니까 나쁘진 않네. 완성하고 나니까 이쁘긴 하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가격도 비싼 건 맞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버시.